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딜사이트 시청자분들 그리고 전국의 개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상한가 스쿨로 돌아온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연휴가 있었던 시기, 뭐 명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긴 연휴가 있었던 시기에는 이렇게 한 번씩 또 특집 방송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그 특집 방송에서 제가 또 좀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또 제대로 준비를 해볼 만한 섹터와 종목들을 열심히 또 준비하고 강의하고 또 주장하고 또 알려드렸었는데 결과치들이 너무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돌아온 그 근로자의 날에 또 많은 요청을 또 해주셔서 오늘 또 좋은 내용들 준비했고요. 오늘의 주제는 항상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크게 먹을 수 있는 300%를 노릴 수 있는 핵심 업종은 과연 어느 쪽일까? 우리 요거를 이제 좀 같이 준비해 보자고요. 제가 그동안 TV 방송도 계속해서 이제 또 출연하고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또 이끌어 드리고 제 정보방에서 이제 같이 또 내용들도 공유해 드리고 하면서 뭐 좋은 결과치들도 많았었고 뭐 그다음에 뭐 실패했었던 뭐 경우들도 있었을 거고 모든 그 사례들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중 안에서 그동안 이제 철저하게 좀 제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크게 그다음에 또 많은 높은 수익률로 성공을 했었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복기를 해보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2026년도와 넘어가서 2027년도가 넘어갔었을 때 우리 계좌에 가장 좋은 그다음에 강력한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업종이 과연 어느 쪽일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과거의 사례들을 또 복기를 해보면서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 꿈만같이 굉장히 좀 잘 올라갔습니다. 제가 또 객기를 부린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300%를 노리는 업종들, 강력하게 집착하고 강력하게 강조드렸던 업종들이 지금 다 좋은 결과치들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촬영하고 그다음에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도 조금 시간이 더 지났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얻어낸 성과들처럼 또 좋은 결과치로 돌아주기를 또 기대해 보면서 제가 또 자신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을 오늘 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과거의 사례들을 좀 봐야겠죠. 제가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조선주에 집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여기 이제 이제 토마토 방송 안에서 상한가 스쿨을 이제 진행을 했었을 텐데 여기 이제 글씨가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제목을요, 슈퍼사이클을 타는 조선주 지금부터 300% 수익이 가능한 이유,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걸어놓고 자신 있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조선주 3대장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을 제가 강력하게 좀 제시를 드렸었는데 조선주는 지금도 이제 제대로 좀 살아 있죠. 그때 이후로 삼성중공업이 현재 뭐 4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가격이 높지 않은 바닥 돌파 시점에서 이 월봉 차트 안에서 또 좋은 종목들을 준비를 했고 지금 완벽한 또 좋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또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근로자의 날 특집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때도 이제 5월 달에 연휴가 좀 며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특집 방송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원전주를 또 이제 타이틀로 걸고 방송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써놨죠. 수익률 300%를 기대하는 원전주 히든주는 제가 이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튜브에도 막 올리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써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시청하시고 또 관심도 이제 가져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붙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300%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악성 댓글도 막 많이 다시더라고요. 뭐 저 사람 분명히 저거 원전주 사고 있다 그러고 뭐 이제 뭐 약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도 막 그 댓글을 좀 막 달기도 하셨는데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제가 우리 정보방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2025년도 5월 달에 제가 원전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우리는 두산에너빌리티 철선호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내려오고 조정이 나왔었을 때는 제가 이제 집착한다는 표현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목표가 300%로 잡고 말씀을 드렸던 건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다음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린 거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요즘에 뭐 시장이 좋은 영향들도 있겠지만 작년 5월달 이후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빠르게 또 상승률을 보여줬죠. 뭐 중간중간에 또 횡보도 보여주고 했지만 결국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처음에 이제 방송 통해서 잡았었던 위치 대비해서 1년 사이에 결국에는 300%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또 자축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통해서 또 매수도 좀 많이 하시고 실수익으로 좀 크게 가져가셨던 분들이 많으면 참 좋겠다 라는 또 생각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좋은 종목들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2027년도에도 또 분명히 핫해질 섹터와 핫해질 대장주들이 또 분명 존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또 공부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오늘 방송의 포맷에 맞춰서 제가 또 설명드리고 또 히든 종목을 제가 이제 우리 또 QR코드 타고 오시는 분들께는 제 정보방 통해서 이렇게 이제 히든주도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더 좋은 정보들을 이제 공유를 해 드릴 건데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또 무료 정보방 깨알 홍보를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뭐 좋은 종목들과 또 좋은 이슈들을 계속해서 이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히든주 이래서 이렇게 종목들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최근에는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을 올 상반기에는 이제 MLCC 그다음에 2차 전지 이슈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추천드리고 정보방 통해서도 이제 잡아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좋은 시장 안에서 또 좋은 종목들을 잘 선택하고 따라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무료 정보방 통해서도 이렇게 또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여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익률이 또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막 쓰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00% 넘는 수익률 상승률로 이렇게 또 인증을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열심히 운영을 하고 뭐 열심히 또 좋은 정보들을 공유를 드리지만 지금 뭐 시장도 좋고요. 제 정보방은 충분히 좋은 방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뭐 어필을 하기보다는 이런 결과치들도 계속해서 잘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또 그 당일의 뉴스라던가 미증시를 통해서 뭐 단기적인 공략주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니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의 아래 QR코드가 잘 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또 동참하시고 부담 없이 또 무료 정보들 받아가시면서 또 내 계좌에 좋은 수익들을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셔서 이 QR코드도 이제 찍어 보시고 그럼 이제 그 링크가 나와서 입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 2026년도 하반기 그 다음에 7년도까지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또 강의 진행하기 전에 또 미리 입장하셔서 잘 따라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과거에 엄청 화려했었던 업종들, 섹터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그 좀 좋은 결과치들을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좀 복기를 해볼 건데 2024년도와 2025년도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 시장 안에서 뭐 주도 업종이라고 할까요? 시장보다 더 강력하고 화려했었던 섹터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선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방산주들도 굉장히 좀 화려한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저는 방산주 안에서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제법 좀 낮은 가격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를 드렸었는데 방산주 안에서 현대로템도 뭐 지금도 이제 좋은 그 상승률이 막 나오면서 700% 이상의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현대로템보다는 뭐 LIG 넥스원이라던가 뭐 이제 하나 계열의 이제 그 방산주들이 더 강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전반적인 방산주들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주도하고 앞으로 적어도 3자리 이상의 상승률을 뽑아낼 수 있는 종목들을 볼 때 저만의 그 기준이 있어요. 딱 저는 3가지를 좀 눈여겨보는데 첫 번째는 강세 이유들을 보겠습니다. K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실제 기업 가치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일단은 주가가 잘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야겠죠.
매출도 계속 늘어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될 거고, 어떻게 보면 너무 뭐 당연한 그런 상황인데, 요런 흐름들이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은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의 분위기, 요런 것들이 이제 잘 맞아 떨어져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폴란드 수출을 좀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K 방산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무기들의 그다음에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호평을 좀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전히 또 좋은 실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시작이 됐었을 때는 뭐 정부의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수은법 등의 호재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가 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됐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들이 더 이제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라던가 아니면 러시아 전쟁 아직까지도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미국과 중동 지역, 미 이란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심화가 되면서 지정학 리스크 등의 이런 이제 글로벌 이슈들이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보면은, 자, 첫 번째,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한 기업의 가치 상승,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적인 이슈와 수혜가 더해지면 더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글로벌 이슈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뭐 단발적으로 지나가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사소한 테마들 이런 것들 말고 글로벌 이슈가 제대로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이 새로운 뭐 섹터, 업종 아니면 테마로 이제 붙는다 하더라도 세 자리 이상의 상승률이 대장주 위주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좀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열심히 또 자랑을 했었던 조선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삼성중공업이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쓰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거에는 조선주들이 적자폭이 막 심했어요. 그래서 막 감자도 때리고 좀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아니면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을 바라보는 평가들이 막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시장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조선 기업들이 수주들을 막 가지고 옵니다. 과거에부터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점유율을 막 다투고 했었는데, 과거에 이제 중국한테 이제 점유율 1위를 빼앗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제 기술력들이 또 좋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시장 안에서는 폭발적인 이제 실적 향상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조성과 또 이제 막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배를 이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수주들이 막 계속 더해지다 보니까 선별 수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주를 어느 정도 쌓아놓은 이후에는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마진이 높은, 그러니까 돈 수익성이 더 좋은 그런 수주들을 뒤에다가 골라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정책적인 이슈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정부 안에서의 우리나라의 뭐 조선 기업들을 좀 더 좀 부양할 수 있게 좀 지원을 좀 아끼지 않는다라던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친환경 선박을 좀 선호하게 되는 트렌드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뭐 맞춤식으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트럼프 정권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조선업 안에서의 협력 관계가 좀 더 두터워지고 새로운 모멘텀들이 막 던져지고 하다 보니까 뭐 조선주가 작년에도 좋았고 재작년에도 좋았는데 여전히 이제 뭐 좋은 시장 안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많이 가고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섹터를 발굴을 하고, 그 기업 그 다음에 그 섹터의 종목들이 우리가 적어도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자고요. 첫 번째는 수요 폭발로 인한 기업의 가치,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느냐, 그 다음에 정책적인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글로벌 이벤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펼쳐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봐야겠죠. 자, 그래서 2025년도, 6년도, 뭐 지금 현재 2026년도 상반기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가장 강한 섹터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은 뭐 반도체가 지금 실시간으로 굉장히 좀 강한 편이고, 그 다음에 원전주도 뭐 2025년도 상반기 지날 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는 원전주를 강조를 해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골라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BHI라든가 뭐 다른 이제 원전주들도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나오는데 오리지널리티는 전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번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뽑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렇게 이제 막 주장을 했었던 수익률 300%는 달성이 됐어요. 근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저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오케이 좋아. 작년 기준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우리 방송 시청하시고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력 추천을 또 같이 보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충분히 300%가 넘는 수익률을 계좌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일단은 지나간 종목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김재엽 전문가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300% 이상의 상승률이 이게 말이 되는 수익률이야? 이게 이렇게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이 내용들도 보면은요. 그 작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에너지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원전의 가동률이 글로벌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더 터질 수 있는 실적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요런 그 SMR 그다음에 원전 에너지 이런 것들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폭발적인 실적 상승은 이제 막 만들어지고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 그 색깔에 따라서 원전을 바라보는 입장이 상당히 좀 극과 극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의 여당이 탈원전을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야당은 이제 원전 에너지를 막 강조를 좀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지금의 대통령도 이제 원전 확대들을 같이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AI 가동을 위해서는 원전이 이제 필수적이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정책적으로 이제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선주와 비슷하게 지금 미국과의 원전 그 협력이 또 기대가 되면서 시장 안에서는 뭐 계속해서 좀 글로벌 이슈와 모멘텀들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불과 우리 지난 특집 방송에서 준비를 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성공 사례가 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섹터와 종목들이 실제로 300% 이상의 상승률이 실제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현재 시점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그럼 지금 이런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300%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에서 처음 발굴이 된 시점 안에서는 충분히 300%가 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진행형인 반도체는 저는 뭐 30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지금 준비하는 반도체 종목들도 충분히 세 자리 수익까지는 뭐 적어도 뭐 100%대 수익률까지는 더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반도체 쪽도 한번 보자고요. 2025년도에서 6년도 현재 진행형으로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를 빼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단은 수요 폭증으로 인한 AI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왔죠. 지금 막 실적을 엄청나게 막 터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인 앞으로의 지속적인 실적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진행형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정책적인 이슈들은 뭐 아무리 이제 뭐 강조를 해도 뭐 이제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다른 시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여당, 지금 정부 안에서는 우리 시장 자체를 활성화를 막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5,000포인트도 막 달성이 되고 요즘에 우리 증시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지금 우리 증시 안에서 우리 코스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 돈이 들어왔었을 때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선호할 수 있을 만한 섹터 자체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5천 신화를 이끌어낸 것도 정부의 정책적인 이슈를 이제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힘이 뭐 상당하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이재용 회장이라던가 아니면 최태원 회장이라던가 막 이제 해외 순방도 막 같이 다니고 막 그러면서 적극적인 우리나라 또 이제 반도체 세일즈를 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뭐 사이클이 잘 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책적인 지원들은 지금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증시 안에서도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지금 시장 글로벌 이벤트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뿐만 아니라 미증시 안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섹터의 주체가 지금은
AI 쪽 안에서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 쪽인 이 반도체 섹터가 지금 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건은 반도체 안에서도 저는 충분히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삼성전자를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열심히 또 주장을 해 왔는데 지금은 뭐 충분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1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안에서도 좋은 실적을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더 강력한 실적들을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 역대 그 기업들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주식시장을 통틀어서 이 정도의 실적을 보여줬었던 기업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강력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57조 원의 1분기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실적을 2분기, 3분기, 4분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로만 나와도 연간 영업이익이 200조를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은 뭐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라던가 TSMC,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과도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거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외국인 그 증권가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막 20만 원대가 아니라 막 30만 원, 뭐 40만 원대 이렇게 목표가를 계속해서 좀 상향을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반도체 힘은 상당히 좀 강력하다. 근데 사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바닥에서 자꾸 300%를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덜 간 종목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이런 사이클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연계되어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자리 수익률을 노리시려고 한다면은 소부장을 지금은 뭐 다시 또 준비를 하시고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저는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요즘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메모해 보시고 이 기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좀 더 조사를 해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제가 요거는 지금 정보방 통해서 열심히 지금 실시간으로 막 설명을 드리고 요즘에 이제 제시를 좀 많이 드리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HBM4로 넘어가면서 테크윙이 받아갈 수 있을 만한 수혜의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정보방 통해서도 이 종목을 많이 좀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다음 랠리를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테크윙 얘기도 좀 더 들어보시고 같이 또 이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 아직 좀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지금 시장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좀 노릴 수 있을 만한 섹터 그다음에 지금 좋은 업종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황과 같이 지금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는 게 또 MLCC 쪽이 뭐 상당히 좀 강하게 가고 있죠. 요즘에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미친 듯이 막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가 안에서는 목표가를 계속해서 좀 상향을 하고 있고요. 뭐 증권가 의견을 떠나서 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기는 여전히 랠리를 더 위쪽으로 쓸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MLCC도 지금 뭐 슈퍼사이클과 글로벌 이벤트, 뭐 정책적인 이슈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아직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MLCC 쪽이 있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요 관심주 정도만 이제 체크하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는 사막 컨덴서도 여전히 좀 좋다라고 보고요. 사막 컨덴서는 뭐 MLCC 자체를 만드는 기업이죠. 비중의 대부분이 이제 MLCC 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MLCC는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데 가격까지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MLCC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사이클이 크게 오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막 컨덴서도 한번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IS라는 기업은 이제 중소형 기업인데 MLCC의 이제 절삭 그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시장 안에서는 뭐 이제 테마들이 좀 불고 있고 중소형주들 안에서도 MLCC의 흐름을 굉장히 강력하게 타고 있는데 GIS는 저는 아직까지는 상승률이 많이 터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뭐 정보방 소개를 좀 깨알같이 좀 많이 하고 있는데
MLCC 안에서는 제가 또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을 잘 제시를 드려가지고 좋은 타이밍에 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또 이제 127%라는 또 좋은 결과치를 정보방에서 만들어 드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19일 날에는 제 정보방의 추천주의 아모텍이라는 종목을 그 다음에 TV 방송 추천주로도 이제 선택을 했는데 MLCC 쪽 안에서는 이 두 종목이 좀 먼저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모텍 같은 경우도 지금 세 자리 상승률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본다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시세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업종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는 반도체와 그 다음에 MLCC가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제 뭐 반도체와 MLCC는 이제 같이 뭐 이제 관심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히든주를 어디서 이제 뽑았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반도체도 아니고 일단은 MLCC 쪽도 아닙니다. 근데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2026년도 그 다음에 앞으로 2027년도 내년도까지 가장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과거에 제가 조선주를 바닥에서 잡아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잡았던 것처럼 아직은 상승률이 시작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앞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과 주가의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뭐를 준비하고 묵직하게 가져가야 그런 세 자리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시원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을 때는 저는 2차 전지를 지금 천천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제 의견에 또 동의를 하는지 납득이 되는지 설득이 되시면은 또 이제 작년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사냥을 하러 가시면 되겠죠. 자, 흐름들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쪽 안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캐즘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거의 2년, 3년 혹은 뭐 4년 동안 바닥을 치면서 막 굉장히 좀 많은 하락률을 보여줬어요. 지금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주봉 차트로 보고 월봉 차트로 보고 2년 전, 3년 전 주가와 비교를 했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바닥권에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과거의 조선주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막 적자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들이 나오다가 흑자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흑자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막 100% 이상의 상승률이 시작이 되죠. 지금 배터리 기업들도 실적적인 측면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터트리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배경들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수요가 폭증이 돼서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ESS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ESS 시장 안에서도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 ESS 시장 안에서의 수요가 폭발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죠. 30년대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ESS 시장은, 이거는 과거의 뉴스 안에서는 2배 이상의 성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성장 속도를 예측을 한다라는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ESS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북미 시장 쪽 안에서 ESS 시장 상승 속도가 더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안에서 이제 글로벌 이벤트로 볼까요? 이제 좋은 이슈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중국 쪽 안에서 북미 시장의 점유율을 굉장히 꽉 잡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나라 자체에서 중국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한테 보조금들을 막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싼마의 가격으로 막 이제 수출을 합니다. 근데 싸게 팔고 마진이 적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들어오는 보조금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마진은 충분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막 글로벌적으로 점유율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으로 이제 막 위에 점해있고 그랬던 상황인데, 지금 북미 시장 안에서는 ESS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이제 배척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 관세율 자체도 많이 높아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기업의 점유율들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그 틈 안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ESS 시장이
북미 시장 안에서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뭐 지금에도 그렇고 앞으로의 이제 시장 전망도 그렇고 상당히 빠르고 격하게 과감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배터리 기업들 안 그래도 이제 ESS 시장의 성장 확대가 앞으로 이제 새로운 먹거리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실적들을 끌어당겨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회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속도는 점차 가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흑자 전환하고 실적을 높이는 데는 충분히 더 빠른 가속도를 과거의 조선주처럼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이제 충분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제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사업들이 전기차는 아직까지 캐즘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근데 ESS 시장,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식장 안에서는 로봇 섹터들이 상반기에 굉장히 화려했죠. 앞으로 이제 이 배터리 시장 안에서는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뭐 산업, 물류 서비스용 로봇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 배터리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이제 빨라질 것이고 아니면 이제 UAM 쪽 안에서도 배터리의 또 가속도가 좀 올라갈 것이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뭐 나트륨 배터리라던가 미래형 배터리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능은 좋아지고 무게와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는 작아지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기술력으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빠르고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저는 늘려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좀 좋은 부분이고 뭐 과거에 뭐 NCM과 뭐 삼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 이런 것들은 다들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실 거고 뭐 더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정보방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뭐 로봇에 그 배터리를 납품하는 거를 뭐 얘기가 오간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또 연계를 좀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거의 뭐 2년, 뭐 3년, 4년 이렇게 이제 바닥을 좀 치고 이제 월봉 차트 안에서도 바닥을 막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막 보여집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던 앞으로 미래의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실적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오케이죠. 그 다음에 정책적인 그 수혜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 그 정권의 현 시장 안에서는 뭐 배터리, 친환경 요쪽은 뭐 과거부터 막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형 배터리 쪽 안에서는 정부 안에서도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 이제 기술력의 또 초격차를 위해서 열심히 또 지원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ESS 로봇 배터리 요 자체가 일단은 지금 시장 안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자체가 굉장히 큰 글로벌 이벤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LG 엔솔이라던가 삼성 SDI 이런 기업들도 ESS 이슈에 맞춰서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은 덜 올랐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핫했었던 삼성 SDI도 저도 물론 이 삼성 SDI를 방송에서도 제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QR코드 나와 있죠. 제가 이제 정보방 통해서도 매 추천을 드리고 제시를 드렸는데 저는 여전히 뭐 더 강력한 상승률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방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는 또 삼성 SDI 또 좋은 그 수익 내시면서 이렇게 또 이제 79%, 80% 가까운 그런 또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앞서서 이제 뭐 미래형 배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삼성 SDI가 먼저 이제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기술력이 더 좋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그런 종목들이 저는 앞으로는 이제 세 자리 수익률을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앞으로의 또 미래형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삼성 SDI는 저는 마찬가지로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은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이제 스타트를 끄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삼성 SDI의 주주분들 이 기업을 좋아하시고 앞으로 이제 이쪽에 이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가장 강조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정보방 들어오셔서 또 좋은 내용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주는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 흔히 말해서 지금 준비해서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할 수 있는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서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봉 월봉 차트, 그러니까 장기 추세의 흐름들을 보면은 과거에 2차 전지가 화려했었던 그 시기 대비해서 이제 막 바닥과 방향을 열기 시작한, 그다음에 오랜만에 거래량을 늘려오면서 이제 위쪽으로 상승 추이를 밟고 있는 종목이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이슈는 일단은 ESS 시장 안에서의 경쟁력, 그다음에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 시장 안에서의 경쟁력, 그다음에 미래형 그 성장 가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이미 반영이 돼서 흑자 전환이 되고 앞으로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에 실적 상승폭을 굉장히 강하게 키울 수 있는 종목.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과거에 봐왔었던,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지표로 보았었던 요 세 가지 그 이슈들을 충족하는 종목으로 오늘 히든주를 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정보방 통해서 히든주, 그다음에 가격 전략,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브리핑과 정리들을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더 이제 그 클릭하셔서 들어오셔도 좋고, 제가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최근에 또 열심히 또 좋은 결과치를 만들어 드렸던 것처럼 또 좋은 사례들, 그다음에 좋은 수익률들 잘 준비를 해가지고 또 다 이번에도 또 성공 사례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그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종목을 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 나는 흥미가 관심이 많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으로 또 좋은 결과치 내서 앞으로 또 좋은 수익률들 많이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짧은 시간 안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항상 또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좋은 내용들 준비해서 계속 좋은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엽이었습니다.